최근에 보면 인텔은 왜 저평가를 받고 AMD하고 엔비디아가 고평가를 받나요? 결국 GPU에 대한 이슈들입니다. 모바일 시대에서 퀄컴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는 걸 봤잖아요.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시대에 퀄컴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엔비디아가.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.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된다. 그렇죠. 이런 얘기가 많던데. 맞아요. 일단은 그 메타버스는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세상이죠. 그렇죠. 우리 현실에 있는 것들을 다 그 모든 것들을 그래픽으로 구현해야 되고, 그건 또 3차원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GPU가 많이 쓰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모르는데 엔비디아의 경쟁력은요, 생태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. 우리 그 엔비디아 GPU를 왜 쓰냐면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쓰기 쉽게 돼 있어요.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쓰고 있거든요. 그 쿠다라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인딩 효과가 크고요.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. 과거 우리 영상 참조하시면 될 텐데, 메타버스 중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우리 현실하고 똑같은 거를 가상세계에 옮겨 놓은 거죠. 그럼 물리 조건도 똑같아요. 뭐 우리 중력, 그리고 뭐 무게, 그리고 바람의 방향,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아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자동차 충돌 테스트라든지 건물 지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다 망가뜨리고 부셔봐야지 데이터가 나왔는데, 디지털 트윈에서는 이게 그대로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을 가장 잘하는, 산업용 쪽으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그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핫하고요. 엔비디아의 GPU를 쓰면 옴니버스가 거의 공짜로 제공되는 그런 상황이죠. 영화 매트릭스 보면 이게 내가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지향하는 거예요, 엔비디아는. 그러면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산업용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을 자동차를 설계하기 전에 구현해서 거기서 돌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, 회전을 할 때는 무게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엔비디아는 미국에서도 ETF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어느 쪽 ETF에 주로 속해 있나요?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.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. 한때는 정말 진짜 상대도 안 되던 애들이었거든요. 지금 뭐 AMD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, 최근에 보면 인텔은 왜 저평가를 받고 AMD하고 엔비디아가 고평가를 받냐면요, 결국 GPU에 대한 이슈들입니다. GPU를 잘해야지 지금의 어떤 메타버스 시대, 자율주행차 시대,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어떤 시장의 컨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인텔은 GPU를 안 하나요? 좋은 질문이에요. 최근에 인텔이 그래서 내놨습니다. 외장형 GPU 내놨고요. 아크라는 브랜드로 내놨고, 그동안에는 이쪽 시장을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. 그런데 외장형 GPU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, 연관으로 굉장히 커지니까 여기 먹어야겠다 해서, 그동안 AMD도 외장형 GPU 쪽은 거의 안 했었는데 AMD가 몇 년 전에 진입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인텔이 아크라는 GPU 가지고 여기 시장 진출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런 어떤 칩에 대한 파운드리를 또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에 맡기면서 또 시장이 커지고 있죠. 그 파운드리 업체가 크게 두 개 말고 그러면 또 연결될 수 있는 국내 기업도 있나요? GPU 자체도 중요한데요.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땡겨 오려면 고성능 DRAM이 필요해요. 그러면 기존에는 GDDR, 그래픽용 DDR이라는 것들을 썼어요. GDDR6를 주로 썼는데,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HBM이라는 DRAM을 쓰기 시작합니다.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고요. 요거는 DRAM을 한 10장 정도를 적층을 해서 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 구리를 채우면요,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게 생깁니다. 그래서 HBM이라는 수요를 또 촉발시킨 게 그래픽 카드하고 조만간 출시될 서버용 CPU,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HBM을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시장을 또 굉장히 또 붐업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. GPU의 어떤 그런 수요들에 따라서. 우리 모바일 시대에서 퀄컴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는 걸 봤잖아요.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시대에 퀄컴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엔비디아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칩을 공급하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제공하면서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, 좋아요, 구독, 알림,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